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창업 자금 조달과 운영에 대해서 과목을 진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기초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약 한 4주간의 남은 시간은 실제적인 창업자금 조달과 운영에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금 조달과 운영은 어떤 창업은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직장인으로서 다니다가 하나의 기업, 즉 창업, 우리가 이제 창업에 대한 것도 익히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어떤 탄탄한 자금 조달 계획과 효율적인 운영 전략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창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본격화해서 조달과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자금의 중요성이라고 이제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창업 자금의 중요성, 아마 사업 시작의 기반으로서 창업 자금의 중요성은 매우 우리한테 많은 어떤 포션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 자금은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이다. 거기에는 이제 임대료라든지 인건비, 재료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창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얘기할까요? 좌우하는 그 핵심 요소인 창업 자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창업 자금의 의미와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사업 기반의 구축에는 시설 투자와 초기 운영 비용이 확보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 채용과 교육 훈련이 지원돼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술 개발과 특허 확보가 가능한 그런 사업 기반이 구축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 중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 것이죠. 품질 향상을 위한 R&D, 연구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브랜드 가치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금의 필요성이 쓰여지는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창업 자금의 필요성이에요. 어느 정도가 알맞는지에 대한 필요성인데, 우선 안정적인 운영 보장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경영을 해 나가는데 한 달, 1개월치만 자금을 적정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간의 운영 자금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매달 매출이 0원이었었다고 가정할 때
그때 들어가는 고정비라든지 뭐 있었죠. 임대료, 그다음에 인건비, 재료비 등과 같은 것들이 1년간은 투자, 6개월에서 한 1년간은 운영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그 예비비라는 게 있죠.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예비비라든지 또는 사업 확장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금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화면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재무 건전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든지 자기 자본이 너무 작을 때 재무 건전성 유지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부채 비율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활한 현금 흐름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현금이 너무 흐르지 않고 전부 뭐 외상 매입을 한다든지 카드 결제를 한다든지 어음을 발행한다든지 등의 것들은 어떤 현금 비율과 조금 그 비율을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를 또 구축하기 위한 그 자금이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러한 그 성장과 활동의 동력, 또 새로운 제품 개발,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시장 진출, 또 사업 확장 등의 투자에 활용이 된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자금 부족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업의 실패 요인 중에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인해서 사업이 실패한 요인들도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운용자금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은 자금으로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대응력의 약화, 자금이 없으면 시장 대응에 대한 그 파워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 대응력에 대한 약화를 사업 실패 요인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성장 기회의 상실, 이런 것들이 또한 그 하나의 그 자금에 대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 기회의 상실로 이제 나타날 수 있죠. 대응 전략으로서 창업 자금의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창업 자금의 대응 전략으로는 철저한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 R&D 지원 사업이라든지 어떤 뭐 은행권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것들, 기술신용보증기금, 뭐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보조금이라든지 대출금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것들이 사업계획서입니다. 철저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은 바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거든요. 사업계획서 작성에 실제적으로 저는 최소한 두 종류 또는 세 종류에서 네 종류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비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술을 평가를 한다든지 어떤 담보 없이 돈을 대출해 줄 때 또는 필요자금을 대출할 때는 사업계획서보다 더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서 수립은 반드시 비치를 해 놓으셔야 되고, 아니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되죠. 그렇게 되면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은행 또는 정부 지원, 또 대외 투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이제 투자, IR 택으로 이제 사업계획서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고 또 대외적인 일이 있다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난 것이 인연이 돼서
또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제가 첨삭을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면 같이 고민해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일이 있다면 함께 의논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적 성장 전략 구축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금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짜여졌지만 하다 보면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 확보 같은 것도 염려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업자금은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 나가고자 하는 곳에 적시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시너지를 통해 효과를 통해서 더 매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금의 주요 출처에 대해서 한번, 이 창업자금의 주요 출처, 요거는 이제 몇 가지로 보죠. 뭐가 있겠어요? 은행 대출이 있고, 벤처 캐피탈이 있고요, 크라우드 펀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지원이 있어서 이제 보조금이나 대출성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지금 이제 은행권을 볼까요?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창업을 시작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용도와 뭐가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늘 말씀드리죠. 사업계획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는 꼭 거창하게 적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어떤 그 타당성에 맞게끔 솔직하게, 그 다음에 앞으로의 향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어필을 해서, 물론 이제 여기에 사업계획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 신용도를 조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출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벤처 캐피탈, 우리가 이제 VC라고 얘기합니다. 벤처 캐피탈에서 이 VC들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문 투자 기관입니다. 투자 대가로 지분을 요구하며 사업 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좀 이따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지만은, 자금 조달 방법의 조금 상세 분석을 좀 보시면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여기 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 지원. 이 정부 지원에 정부에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감면등의 혜택 등이 있다. 여기 적혀 있죠. 그렇다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최대 1억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멘토링을 제공을 합니다. 어떤 멘토링이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그 오너들 에게 1인 기업에게 그 멘토링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최대 1억까지, 그 다음에 멘토링까지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최대 2억 원 지원하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요, 청년 창업사관학교, 여기에는 그 창업 공간이라든지 또 교육, 또 자금 통합 지원을 통해서 정말로 그 사관학교처럼 그 안에서 원스톱으로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 자체에 아무나 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도 경쟁률이 있고 거기에 합당한 그 기업, 그 예비 창업자들만 들어가는데 경쟁률이 좀 어느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평가를 할 때 자문을 한 적이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그 자금의 통합 지원이 모든 것이 이렇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놓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청년 창업이라면 한번 지원해 보실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창업지원센터를 두어서 시중의 그 보다는 조금 가격이 저렴한 그 임대료 공간 및 원하고자 하는 그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대출, 여기에는 이제 금융기관을 활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창업 대출이 최대 5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신용대출 기반이다, 뭐 담보 없이 신용대출 기반으로서 나아간다. 정책자금은 이제 정부 지원의 정책자금으로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기업자금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보통 뭐 5천에서 뭐 1억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주 저금리입니다. 현재 한 2에서 3% 정도, 연 2에서 3% 정도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증기관을 활용했을 때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의 95% 보증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업계획서가 잘 짜여져 있어야 되고요. 그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현재의 그 1인 기업인지 소기업인지를 확인한 후에 사업계획서대로 실천 가능성이 있다면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기관 활용으로서는 말씀드렸듯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이게 이제 1억이면 9,500만 원을 보증서를 끊어주죠. 보증서 끊어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은행으로 가서 거기서 돈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물론 사업계획서보다는 철저한 매출, 예상 매출, 그리고 뭐죠? 그 신용도, 신용도를 가지고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조금 안 좋으신 분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는 조금 다른 쪽으로 지원을 좀 하시는 게 좀 더 확률이 좀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단계별 자금 운영 전략이 있는데요. 단계별 자금 운영 전략은 이런 그 창업 준비 단계에서 타당성 분석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 및 경쟁사 분석이 있고,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이 있고, 설립 비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창업 준비 단계에서 지출되어야 될 그런 것들이죠. 사업 타당성 분석 비용은 아주 금액이 작은 데서부터
몇 억씩 소요가 되는 사업 타당성 분석들이 천차만별이므로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는 그 타당성 분석 회사 또는 컨설팅 가이드라인을 하시는 그 공중인들 여타 공인 되신 분들에게 그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함께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돈이 소모된다. 시장조사 및 경쟁사 분석 아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창업의 준비 단계로서는 시장조사하고 경쟁사 분석이 있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면 그 기업 어떤 그 가게를 오픈을 할 때 거기에 맞는 통계 자료와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이 상세하게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시장조사 및 경쟁사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겠죠?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예, 이거는 하여간 얼마나 중요한지. 사업계획서 작성은, 이 사업계획서 작성이 없으면 벤처기업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잣대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에 들어가는 그 준비 단계를 보시면 되고요. 법인 설립 비용이 이제 준비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의 운영 단계는 어떤 것이냐면 사무실, 점포 임대보증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초시설 투자, 기초시설 투자에 대한 운영 방안, 그 다음에 초기 재고 확보, 처음부터 많은 재고는 아니지만 just in time, 즉 적시적소에 맞는 재고 확보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운영 단계에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케팅 비용, 어떻게 광고가 행해져서 우리가 매출이 활성화될 수가 있는지, 얼마 후에 매출 활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정화 단계, 회사가 창업이 돼서 안정화 단계는 운영 자금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겠고요. 인력 채용 및 교육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추가 설비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안정화 단계에서 온오프라인에 대한 마케팅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효율적인 자금 관리 방안이 있는데, 비용을 절감해야 되겠죠, 그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전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행동 지침이라고 할까요? 우선 공유 오피스텔을 한번 활용할 수가 있고, 비용 절감에 대한 전략이라면 비용 절감을 어떻게 전략할 것인가, 그러니까 비용 절감에 대해서 어떤 그 스트래티지, 즉 전략은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전략에서 공유 오피스텔을 좀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절감 방안을 또한 검토를 해서 아웃소싱을 잘 활용하고 초기 인력을 가능하면 최소화해서 스타트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어떤 1인 창업자께서는 이제 그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모집 또는 채용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니까 인건비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쪽에 임대료 절감 방안이라든지 또 아웃소싱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는 있으나
여기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은 아닌데 누구를 구해야 되죠? 작업자를 구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또 초기 인력을 최소화해야 되죠. 막 사람을 막 10명씩 뽑아놓고 5명이 필요한데 10명씩 뽑아놓고 일을 해서 거기에서 정확한 사람 어떤 직원을 채용한다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초기 인력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한 명, 2명 이제 이끌어 가는 것이 좋죠. 막 처음부터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10명씩 그리고 하다 안 되면 한 명씩 또 뭐 퇴사시키고 이러는 것보다는 초기 인력을 최소화해서 적시적소에 맞는 그런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 자금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우리가 이제 자금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개인 자금 활용 중에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 자금 활용하고 개인 자금의 장점이 있고요. 개인 자금 활용의 단점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자금을 사용함으로 투자 위험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투자 결정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외부 투자자와의 협상이 필요하지 않아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초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 자금에 대한 장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외부의 투자자들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써서 적시적소에 지출을 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자금의 주요 장점으로서 완전한 그 경영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안전한 경영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나 대출기관의 간섭 없는 독립적 의사결정을 우리가 완전한 경영 자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업 방향 전환이나 어떤 피보팅 시 즉각적으로 실행 가능하다. 사업 방향 전환을 자기 자본이니까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피보팅 했을 때 피보팅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A라는 아이템을 하다가 어떤 A라는 아이템의 시장성이 자꾸 떨어진다거나 할 때 다시 B라는 아이템을 통해서 A라는 아이템의 판매를 하면서 손해나 어떤 적자를 봤을 때 그래서 다시 아이템을 바꿔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것을 피봇이라고 합니다. 뭐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철강 여러분들 볼빅 골프 아시죠? 골프공. 볼빅 골프공의 그 실제적인 맨 처음에 그 볼빅은 매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철근 그러니까 철판 코일이죠. 철판 코일 회사를 하셨던 그 회사의 사장이 전혀 그 철판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골프공 볼빅의 칼라화를 시작한 분이 이제 그분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전혀 회사는 원래 모체 기업은 철판 회사입니다. 철판 가공하고 이렇게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볼빅이라는 골프공을 컬러풀하게 인수를 해서 아주 싸게 인수를 했죠. 인수를 해서 칼라공을 골프공이 꼭 백색일 필요가 없다.
이 컬러풀하다. 그래서 어떤 창의성에 의해서 그 컬러풀한 그 골프공을 만들어내서 피보팅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A라는 아이템을 하다가 그 A라는 아이템의 어떤 심각적인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을 때 새로운 아이템을 전혀 전과 동일하지 않는 아이템을 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피보팅이라고 한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완전한 경영 자율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수익 분배나 재투자 결정의 자유로움이 있어요. 수익을 분배한다든지 또 다른 투자를 다시 또 이런 결정의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개인 자금이 활용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것들은 누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개인 자금의 장점으로 중에 하나로서 행정적 편의성이 있다. 복잡한 대출 심사 절차를 불필요하고요. 담보 설정이나 보증인이 필요가 없고요. 장기적인 실적 보고 이런 의무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재무적 이점이 있는데 재무적 이점은 이자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고요. 그 다음에 월별 상환 부담금이 없고 초기 현금 흐름 관리가 용이하다. 그렇겠죠. 자, 개인 자금의 주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교재 지금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개인 자금 활용의 단점은 또 뭐 어떤 것들이 있나? 개인 자금이 부족할 경우 사업 확장에 제약이 따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개인의 자금의 수요가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다. 또 사업을 실패했을 때 개인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개인 재산을 사업에 투자해야 하므로 재정적인 그런 문제들 해결에 좀 결정기관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개인 자금의 지금 주 단점 여기서 나오지 않은 몇 가지 것들은 별도로 다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적 위험이 있는데 이 재무적 위험은 개인 자산 손실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죠. 그죠? 개인의 활용에 대해 있어서 좋았던 점이 있는데 또 나쁜 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실의 위험 증가를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의 생계자금 위협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개인 자금을 활용하다 보니까 가족의 생계자금 및 위협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노후자금 등 안전자산 훼손의 우려가 있다. 물론 개인 자금 활용을 해서 회사가 잘 되고 정말 무궁무진한 상승세를 보였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확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개인 자금을 활용했을 때 확정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는 뭐냐면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렵습니다. 그 전의 것들과 이러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움이 많다. 그다음에 시장 기회 포착 시에 즉각 대응하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급격한 성장에 필요한 추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 확장의 한계성에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 또 다음 그 대응 단계로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네트워크의 제한이 있습니다. 투자자나 금융기관의 인맥하는 그 활용이 불가하다. 그리고 전문적인 경영 자문 획득의 어려움을 좀 가지고 있고요. 사업 확장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효과적인 활용 전략으로서 자금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 자금 계획 수립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별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제로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의 명확한 구분을 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이나 주일이나 토요일 날 법인 차량을 썼을 때 거기에 대한 소모되는 연료비는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고요. 단계별 자금 투입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출구 전략 준비로서 이제 그 개인 사업을 사업에 투자해야 하므로 재정적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출구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